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도비에서 3D 사업부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도비는 제품이 굉장히 많죠. 제품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제품들이 또 여러 제품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제품들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제품군으로 나눠 있고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마케팅 애널리틱 솔루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세트를 관리하고 있는 어셋 매니지먼트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DX라는 사업부에 이렇게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सब스턴스라는 3D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에 속하는 3D 사업부에서 제가 한국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피터 베렌스의 AG 터빈 공장이라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산업 디자인 프로세스를 상징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진으로 산업 디자인의 간결하고 또 기능적인 미학이 반영된 건축과 제품 디자인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도비 입장에서 또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AI와 3D를 활용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갖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정말 다르죠. 범위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다 다룬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적어도 프로세스 안에서 단계별로 또는 부분적으로 어도비에서 어떤 비전과 솔루션으로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지 이 시간 공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품 디자인도 있고, 뭐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또 모션 디자인도 있고, 뭐 키비주얼, 생성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또 그 분야마다 고유의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잘 면밀히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죠. 제품 디자인을 예를 들자면요. 아이디에이션부터 마케팅 단계까지 디자인 작업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이미지가 되었던 영상이 되었던 3D가 되었던 모든 영역들과 또 기술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서 융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구,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개념 개발, 디자인 반복, 프로토타입 개발, 그리고 사용자 테스트와 피드백, 그 다음에 개선 작업, 생선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한번 볼게요. 초기 단계인 프로젝트 초기 방향 설정은 2주에서 한 6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은 2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리고요. 디자인을 또 구체화하는 단계는 3주에서 한 6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제품이 될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제품도 될 수 있죠.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되고 있고 또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단계는 2주에서 4주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생산 준비를 하는 데는 2주에서 4주 그 다음에 바로 제품 양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짧게는 15주 길게는 이렇게 32주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생산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반짝거리고 있는 이 빨간 부분이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젠 AI와 3D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고객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는데요. 한국을 이렇게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이자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디자이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디자인은 고객의 눈 높이에서 시작해야 된다. 뭐 많이들 공감하시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뭐 다들 이분의 말씀에 이 철학에 대해서는 다들 뭐 디자인의 기본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소비자들의 눈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진 이유는 뭐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또 보고 심지어는 이분들께서 컨텐츠까지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사용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결국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디자이너들에게는 이게 숙제이자 임무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더 많고 또 퀄리티 높은 디자인들을 시도하고 반복해서 생산까지 연결시키고 이후엔 마케팅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바로 디자이너들의 승부처가 되는 거죠. 오늘 이케아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요, 반면에 현업에서 쌓여있는 이런 작업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술의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 장벽이 높으면 도저히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습득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또 이 기술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스팟 형식으로 유행처럼 지나가는 기술은 시도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또 도입되고 있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 젠 AI와 3D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요, 3D 어셋을 만들고 젠 AI가 생성한 배경과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만든 비주얼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생성형 AI는 확실히 이렇게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장된 기술처럼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성형 AI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상당히 빨리 정착된 새로운 문화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래픽 디자인이나 시각화 작업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을 만큼 이거는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이제는 이미 장착되어 있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느낌하니까.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대강 봐도 대강 말을 들어도 알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나는 센스가 있어 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느낌만으로 뭔가를 소통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위험 부담도 그렇게 많고요.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봉준호 감독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시고 그분 하시는 일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스토리보드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세요. 근데 그림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갖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느낌과 생각을 다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로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요. 젠 AI와 3D가 바로 이런 봉준호 감독님의 스케치, 스토리보드, 다시 말해서 이제 스토리를 시각화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젠 AI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장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스토리를 이렇게 시각화해 준다는 그 기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목할 만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20세기 초 유행하던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금색 장식이 있는 그린 계열의 드레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느낌 단어가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따옴표로 해놨는데 엘레강스는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형용사죠. 럭셔리는요?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럭셔리가 다를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까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쉽게 하지만 누구나 다 잘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젠 AI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준비되셨나요? 대략적으로 준비되셨고, 예. 파이어플라이는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저희 젠 AI, 어도비 젠 AI 이름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스토리를 써놨죠. 20세기 초 똑같이 썼어요. 유행하던 쭉 썼습니다. 제가 추가한 거는 배경이 필요해서 금색 장식 궁전 배경 해달라, 실사적으로 만들어달라, 정면샷을 해달라 그 주문만 되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그림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컴퓨터를 그릴 수 있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테스트 해봤어요.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불필요한 표현까지 넣어봤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활기찬 걸음으로, 활기찬 걸음은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활기찬 걸음으로 진한 향의 커피를 손에 들고 베이지와 갈색이 섞인 세련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어디요? 밀라노 배경의 멋진 이태리 남자. 이걸 해줬어요. 저희는 장황하고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주문이 되고 소통의 요소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는 짜증을 냅니다. 못하러 그렇게 귀찮은 표현까지 하는. 근데 파이어플라이는 짜증도 안 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도 뭐 무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의 느낌이 시각화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젠 AI의 특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저는 컴퓨터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린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만 난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의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스케치를 해놓습니다. 이런 구조가 필요해 라고 하면 파이어플라이는 내 스토리를 입력을 하면 그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시각화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저는 파이어플라이가 만들어준 그 이미지 중에서 저는 선정을 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략적인 느낌만 알면 파이어플라이는 이렇게 시각화 시켜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한테 편안한 기능이 어도비의 어떤 제품에 탑재되면 좋을까요? 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어도비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의 제품인데요. 어도비가 지향하는 방향은요. 별도의 이제 젠 AI 솔루션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어도비 툴 안에서 그 젠 AI인 파이어플라이를 탑재해서 누구나 다 이 젠 AI의 기술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가 되었던 이미지가 되었던 3D가 되었던 거기에 영상까지 젠 AI가 여러분들의 컨텐츠 제작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어플라이가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 젠 AI 기술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 탑재되면 어떨까? 어떤 도움을 줄까? 파이어플라이가 출시가 된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벌써 이제 버전 3, 4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다양한 기능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 빠르거든요. 빠르고 퀄리티마저 원하는 만큼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네, 영상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파이어플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이 이미지가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영상 분야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상업화되어 있고 출시되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나의 스토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죠. 비주얼 효과를 저희가 프롬프트만으로도 어떤 영상에다가 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모션 그래픽입니다. 제품을 하나의 이미지나 아니면 스틸샷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의 모션 그래픽으로 제품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가능하게 되겠죠. 프롬프트로만.
이미지만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 자체로서 그걸 베이스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다른 영상 속에서 내가 중간에 필요한 뭔가 트랜지션이 필요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거 역시 프롬프트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그 영상이 되겠고요. 이 영상의 기술은 사진의 기술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프레임에 대한 이슈도 있고 퀄리티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앵글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더욱더 저희 쪽에서 원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개발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입니다. PDF 많이 사용하시죠? 이건 뭐 디자인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제품군에 모든 AI가 탑재됐다고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PDF 전자문서의 표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AI 기능은 뭐냐면 AI 어시스턴트입니다. PDF 파일을 받게 되면 문서를 받게 되면 AI 어시스턴트만 클릭하게 되면 AI는 모든 문서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요약을 먼저 해줍니다. 요약을 먼저 해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를 그걸 또 별도로 또 체크를 해주게 되죠. 심지어는 번역까지 해줍니다. 108개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기능들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툴 안에서 PDF라는 툴 안에서 다른 툴로 연동하지 않고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번역과 번역과 편집과 이런 모든 요약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기니까 한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D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सब스턴스를 활용한 적용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 아식스를 꼽겠는데요. 디자인 단계부터 디지털 샘플링, 마케팅 어셋, 그리고 협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커머스 영역까지 이제 디지털로 모두 전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포함한 디자인 프로세스에 저희 파이어플라이와 सब스턴스 3D라는 3D 툴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워크플로우도 구축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아쉽게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원래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아식스의 정책상 아식스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게 하면 그러니까 아식스 직원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쉽게도 이번에 디테일한 부분들 상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못하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우리 캐덴 그래픽스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이어플라이와 सब스턴스 도입으로 정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 프로세스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례인데요. 이건 다른 사례인데 सब스턴스의 도입 효과를 정말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입니다. 스포츠 용품의 이제 유통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그 데카슬론의 경우인데요. सब스턴스로 이렇게 디지털 크리에이션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개발 시간을 33%, 제품 개발 시간을 33%를 줄였고, 그 다음에 시제품 수량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반 이상이죠. 68%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반복 작업의 횟수를 60배나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프라인이나 기존이 가지고 있는 작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까지 혁신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3D 도입이 이처럼 디자인 프로세스에 큰 혁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다들 들으셔서 알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디자이너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거나 또 툴을 배우고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모든 디자이너들이 쉽게 3D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어도비는 3D 대중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프로젝트 시쉘인데요. 이 시쉘은 뭐냐면 3D가 아니라 3D 오브젝트를 포토샵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우리가 통제하듯이 이미지를 사용하듯이 쉽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브릿지입니다. 그 밖에도 포토샵이 되었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던 2D하고 3D의 영역을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브릿지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쉽게 3D의 좋은 부분들, 3D가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D 대중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중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접근성도 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3D 워크플로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자동화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서브스턴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요, 작업 과정을 API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CAD 데이터 아니면 3D 모델링이 있고, 또 실제가 되었건 아니면 디지털로 전환되었던 그런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들을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했다면 자동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 파트마다 재질을 매핑 시켜주고, 또 얼마만큼의 수량의 베리에이션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 베리에이션을 렌더로 뽑아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단순 반복되는 과정들을 오토메이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가 줄겠죠. 이게 제품이나 베리에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3D 어셋을 그대로 마케팅 어셋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으로 가면 여기서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퍼블리싱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또 뭐 그 뒤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베리에이션을 줘야 되는데, 이거 역시 하나의 반복 작업으로 오토메이션으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3D 자동화의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시간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꼭 해야 되는 작업, 이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HP와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동 3D 스캐너 캡티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그래프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물리적인 이제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HP 여기 콘같이 생겨 있는 그 스캐너에다 넣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촬영, 디지털 전환, 후작업까지도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물을 3D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브스턴스의 3D 캡처 기능입니다. 이것도 자동화의 또 다른 면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되게 다양한 제품과 오브젝트들을 만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3D 제작해서 사용하면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D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도 해야 되고 텍스처링을 하고 또 렌더링까지 해야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진으로만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촬영을 해서 이 사진 데이터들을 샘플러라는 3D 캡처의 기능에다가 입력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결과물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모델링이나 텍스처링을 배우지 않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해서 3D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자동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도 되고요. 대중화가 된 3D 기술에 뭘 더했냐면 저희가 인공지능까지 탑재를 했어요. 파이어플라이가 드디어 서브스턴스에 탑재된 것인데요. 내가 원하는 배경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3D 오브젝트가 내가 만든 3D 오브젝트가 그 배경에 이질감 없이 라이팅이나 위치값까지 다 AI가 계산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어가게 작업을 도와줍니다. 이 영상은요, 보시면 3D 오브젝트들을 다운받아 갖고 이렇게 배치만 해 놓습니다. 나는 컵이 저기 있으면 좋겠어, 화병이 저기 있으면 좋겠어, 테이블은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는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자, 이런 느낌으로 배경을 만들어 줘 하고 스토리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그 구조에 맞게끔 파이어플라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죠. 물론 이 구조 안에서 내 제품, 3D 제품은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하고 라이팅이라든지 그 모든 3D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젠 AI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토리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패션 하시는 분들, 또 원단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직 상용화는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3D 모델도 스토리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직 개발의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발전의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른 만큼 조만간 이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더 한번 하이라이트 해드리자면 이렇게 3D 모델만 준비된다면 다양한 씬들을 파이어플라이가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3D 모델만 있고 내가 그 3D 모델 위치만 선정한다면 그리고 스토리에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프롬프트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렌더샷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3D 구조 참조라는 기능입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3D 구조 참조 기능으로 이제 테스트해 본 결과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그냥 3D 모델만 어떤 배경 없이 몰려놓은 거고 결과물들 추출해 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3D 작업을 하고 그걸 또 렌더링으로 하고 텍스처링까지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몇 번의 클릭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도비 생성형 AI와 3D 기술이 갖고 온 디자인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디자인의 속도의 향상이 되겠죠. 디자인 반복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양한 옵션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디자이너 분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겠고요. 결국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의성의 확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젠 AI가 제안하는 다양한 옵션은 이제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까지, 새로운 시도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3D 기술과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각적으로 복잡한 디자인도 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창의적인 가능성이 당연히 확장되겠죠. 세 번째로는 협업 효율성의 향상입니다. 이게 3D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디자인을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과정에서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효율성도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맞춤형 디자인의 용이성입니다. 젠 AI가 사용자 데이터와 선호도를 이제 바탕으로 맞춤형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별 고객의 욕구를 이렇게 굉장히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에 훨씬 더 용이하고 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파이어플라이나 서브스턴스 이 두 기술을 디자인 산업의 이제 전반에 걸쳐서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이고 또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디자이너들이 더 나은 결과물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새롭게 시작된 문화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착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이용하시고 또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큰 효율과 또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